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자, 예전에는 네. 시니어를 인생의 어떤 마침표? 이렇게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죠. 예전에는. 지금은 인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은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오, 그런 출발선에 선 세대다. 맞아요.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요즘 네. 시니어분들의 어떤 배움이나 도전에 대한 열정은 젊은 세대 못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이제 나이보다 네. 중요한 거는 열정, 이런 실행, 이런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시선도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런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또 도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오, 몸소 본인이 예. 실천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 인플루언서이자 AI 전문가 그리고 사업가로 끊임없이 아우.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네. 이용호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오. 시니어 인플루언서, AI 전문가. 야, 세상과 소통하고 어떤 분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네. 시청자분들께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엔지제 대표 이용호라고 합니다. 저는 첫 직장 생활을 88년도에, 그러니까 올림픽이 있던 88년도에 시작해서 약 25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13년에 그 직장 생활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비전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사업은 항상 이렇게 신기술과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도 접목을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신기술에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공부하는 게 제가 또 습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 그렇군요. 와. 자,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계신데, 우선 작가로서 우리 이용호님께 궁금한 것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필명으로 호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 필명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회사 대표이기도 하지만은 네. 작가이기도 하고 네. 또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또 인플루언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이기도 그쵸.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AI 강사이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하는데 아. 제가 사실은 책을 내고 난 뒤에 네이버 지식 검색에 인물 검색을 먼저 내봤어요. 저도 등록이 되고 난 뒤에 네. 그 보니까 이용호라는 이름이 42명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오. 그만큼 이용호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죠. 오.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특히 유명하신 저 정치인이 항상 먼저 나오니까 그래서 좀 차별화 시켜야 돼서 제 필명인 호몽을 같이 쓰면은 그래서 남들 앞에서 이용호라고 검색하지 말고 네. 이용호 호몽으로 검색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뭐 항상 제일 앞에 나온 건 당연하고 네. 제 관련되는 영상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이런 게 책과 관련해서 쭉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별해서 참 좋더라고요. 나만 나와서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떤 뜻인지도 또. 예. 예. 호몽은 일단 제가 사실은 범띠예요. 그리고 이름도 얼굴용의 범호. 아, 범자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제 비즈니스 네임이 타이거리입니다. 야, 약간 타이거 리. 귀여운 타이거 리. 귀여운 호랑이 그래서 느낌인데요. 사실은 호몽이라는 이름은 원래 제가 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 캠핑을 하시는 캠핑카 이름이었는데 딸이 지어줬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인플루언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냥 호몽이라는 이름이 제 인플루언서 닉네임으로도 좋겠다. 그래서 캠핑카 이름이고 인플루언서 닉네임이고 제 필명이기도 하고. 오. 네, 그래서 제 책에는 항상 이렇게 이용호 호몽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요. 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귀여운데요? 뭔가 귀여운 이름이? 호랑이. 호랑이의 꿈. 호랑이의 꿈. 예, 어감은 굉장히 귀여워요. 네. 몽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캠핑도 어감이.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캠핑도 자주 다니세요? 그럼요. 저도 사실은 어저께 그저께도 홍천에서 캠핑하고 야. 아내랑 그래요. 11월 초에는 또 당진 장구항 그다음에 전북 진안에 용담 선바위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네. 야. 지금 날씨도 너무 딱 즐기기.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죠. 덥지도 춥지도 않은 시기니까. 네. 캠핑도 거의 야. 전문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얼굴이 이렇게 밝고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총 3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집필을 네. 하셨습니다. 자, 첫 책을 쓰면서 첫 책을 썼을 때가 또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얻은 성과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낸다는 게 저로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년 전쯤에 제가 저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됐는데 예. 우리 이제 자기 개발 분야에서는 뭐 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현실이 거기에 좀 따라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2023년에 제 첫 책이 나왔는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기부여를 좀 시켜줬고 그래서 그 활동하던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모으니까 네. 어느 동안 책이 돼가지고 그것을 또 출판사에 투고하니까 네. 시니어 인플루언서라는 이 시니어라는 게 약간 올드한 개념이고 인플루언서는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 위주로 물론 그런 시니어 인플루언서가 느낌이 있지만 있죠. 네. 그런 개념에서 이제 처음에 저는 사실 그 이름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시니어라면 괜히 올드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야지 차별화가 되고 마케팅에 좋다. 네. 역시 투고한 지 3일 만에 출판사한테 연락이 와서 계약하자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책을 쓰고 한 번 책을 쓰니까 네. 이제 조금 습관도 되고 탄력이 붙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책도 쉽게 쓰여지고 지금도 네 번째 책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이게 저서를 딱 보면 저는 대표님의 인생 철학이 굉장히 좀 잘 엿보인다는 그런 생각도 네네네. 들거든요. 인생은 이런 문구,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 우리 대표님 표정 보면은 그냥 그대로 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문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인상 깊었는데 대표님의 인생 철학에 대해서 좀 직접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었어요. 워라벨 워라벨. 워라벨이 먼저 네, 나왔죠. 워라벨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네. 사실은 제가 워크하고 피크닉하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하고 소풍이라는 걸 합쳐서 워크닉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오. 워크닉? 예, 워크닉. 워라블하고 비슷합니다. 그 워라벨은 밸런스고 워라블은 블렌딩이거든요. 그리고 워크하고 라이프를 섞는다 블렌딩인데 저는 네. 워크하고 피크닉, 소풍을 섞어가지고 워크닉을 만들어낸 거죠. 야. 비슷한 걸로 워케이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좋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함에 있어서 뭐 힘들어하고 항상 월요일 되면 오늘도 월요병 그러지만은 있고. 뭡니까 이렇게 직장 출근하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네. 사실은 직장 자체가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있다면은 네. 얼마나 즐겁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쵸.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수영을 하러 갔을 때 이런 말 들으면 있지만은 수영 강사가 멋진 분이라든지 아주 예쁜 분이라면은 좀 더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목적성이 있을 때 일을 함에 있어서 즐거움을 같이 줄 수 있다면 그게 최고다. 이게 이제 사실은 덕업일치라는 말. 네. 덕업일치할 때 덕은 덕질할 때 덕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곧 내 취미가 되고 또 내 일이 되면은 세상에 그같이 행복한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통 이제 워크닉이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출장도 제가 조정이 가능하다면은 금요일 이렇게 주말에 맞춰가지고 출장을 가면서 와이프랑 같이 캠핑도 그 스케줄을 맞춰서 같이 가면 그럼 그게 소소한 의미의 워크닉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캠핑이 워크닉이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뭐 모든 사람들이 꿈이 아닐까요? 일이 내 또 고취미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 그렇죠. 야,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책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또 이게 궁금하네요. 대표님만의 어떤 그 독특한 독서법, 네네. 독서법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 1년에 보통 사람들이 책을 요즘 보니까 한두 권을 채 못 읽더라고요. 그렇죠. 예,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좋은 방법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사실은 저나 제 형제들이 책을 읽는 습관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이에요. 아버님이 가난한 공무원으로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금전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지 못했는데 책 읽는 습관은 참 남겨주신 게 이야.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남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전하는 이야기가 내가 항상 이렇게 깨어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책 읽는 아버지였었다. 그만큼 책을 가까이 다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체화돼가지고 책을 많이 읽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AI 이런 게 나오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책을 읽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것을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참 난감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적극 추천입니다. 네. 책이 가지고 있는 특히 지금 AI 시대는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나중에 조금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래서 소설책은 예외가 되겠지만은 뭐 에세이도 좋고 기술서적도 좋고 정보서적 자기개발서 이런 것들은 네. 저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독서법이 카다로그 독서법이에요. 카다로그 독서법이요? 예. 목차만 읽나요? 목차만 처음에 목차는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전자제품을 파는 뭐 양판점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보면은 많은 제품이 있는데 나는 목적이 냉장고를 사러 갔어요. 그러면 TV나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은 잘 안 일단은 봐도. 안 보여도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카다로그 냉장고 부분만 보고 아 이런 제품이 있구나 이렇게 하듯이 책의 목차를 보고 내가 제일 필요한 정보를 우선 딱 보고 이야. 그다음에 일단 그 책은 잠시 옆에 모셔두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뭐 목차를 봤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다는 그쵸.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게 바로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읽는 방법이고 책은 또 반드시 뭐 책상 밑 앞에서만 읽는 게 아니고 네. 소파에서든지 화장실 앞이든지 뭐 침대에 있어든지 여러 군데 좀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때 뭐 네. 순서에 상관없이 막 네. 읽는 이런 습관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그 아버지께 배운 그 독서 습관을 그대로 또 실현하고 계시는 것 네네.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인플루언서 이용호님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우리나라에 창궐하던 시절이었죠. 네. 그때 SKT에서 이 프렌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네. 이 프렌드. 네. 그래서 이프하고 만약에 할 때 맞아요. 이프하고 랜드하고 이렇게 합쳐가 이 프렌드인데 그게 메타버스 기반의 그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이제 평생 멘토로 지금 파주 헤이리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연찮게 그것을 접했나 봐요. 이게 나하고 딱 맞는데 네가 한번 보지 이래서 그렇게 며칠간이나 보고 있는데 네. 꽤나 흥미롭더라고요.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예.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가 또 영상 분야이기도 해서 제 네. 주위에 사장들이 메타버스 관련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제가 거기서 아바타를 통해서 활동하고 하는 것은 뭐 생소했는데 예. 멘토님 소개로 들어가서 며칠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바로 인플루언서 이렇게 모집한다는 공지가 떴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내하고 적합할까? 일단 저도 지금은 60이 훨씬 넘은 나이고 그때도 60 바라보는 나이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시니어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런 것을 해도 될까? 뽑아줄까가 우선 관건이었죠. 보통 인플루언서 하면 젊은 사람들만 뽑는다니. 근데 막상 이렇게 제가 그때 또 좋아하는 캠핑이라는 주제로 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캠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하. 예, 그렇게 하니까 좀 뭐 이렇게 심사위원이 흥미로웠던지 그것을 뽑아줬고 네. 그 뒤로 이렇게 줄곧 처음에는 캠핑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는 토크쇼로 또 가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토크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AI 강의 쪽으로 네. 오랫동안 한 3년 동안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아요, 삶에. 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큰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예전에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게 있어도 누구 앞에서 나서가지고 뭘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런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예. 적지 않았는데, 예. 아니 적었는데. 예, 적었죠. 근데 이게 거기서 하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는 모임을 밋업이라 그럽니다. 네. 만나다 할 때 밋하고 위로 올리다 할 때 업하고 합쳐서 네, 밋업. 밋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밋업을 주에 한 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인플루언서 그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반강제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습관화가 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밋업을 하는 스킬도 좀 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도 생기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주 멤버들은 대부분 또 젊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6살짜리 인플루언서도 있어요. 야, 인플루언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유저입니다. 6살짜리도 들어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어허. 그때 제가 그 초롱이라는 친구를 한참 동안 같이 노래도 시키고 했는데 너무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보다 또 나이 많으신 분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인드 자체도 젊어지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저도 계속 좀 공부를 해야 공부하게 되고, 되고. 그런 측면이 저한테는 큰 변화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플루언서 활동을 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장비라든지 뭐 네네. 콘텐츠 제작도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메타버스 상의 이 브랜드 말고도 제가 또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는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포스라고 줄여서 크포라고 하는데 네. 서울경제진흥원 SBA 산하에 네. 그 크포 멤버가 한 1,0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이 브랜드 경험이 바탕이 돼가지고 거기도 또 신청을 해가 인플루언서 합격이 됐죠. 그 1,000명 중에 한 분이 되셨군요. 오. 처음에는 제가 할 때만 해도 지금이 현재 1,000명인데 정말 한 600명 정도 됐는데 저는 사실은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제일 사실은 힘든 게 편집이에요. 맞아요. 그 시간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 가지고 많이 듭니다. 채널은 여러 개 만들어 놓았는데 네.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이러집니다. 큰 유튜브는 아닌데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사람들한테 어필이 됐든지 심사위원들한테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네. 그 상암동에 거기 본부가 있는데 일단 스튜디오도 공짜로 물론 예약을 해야지만 쓸 수도 있고 카메라 이런 것들도 다 대여가 되고 네. 예, 마지막 목요일 날은 크포데이라고 해가지고 파트너스 데이, 크포 파트너스 데이라 해가지고 가면은 유명한 유튜버들이 와서 강의도 해주고 그다음에 막 이벤트 같은 것도 주고 그래서 서로 또 유튜버들끼리 교류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유튜브를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뭡니까 인플루언서 활동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야, 너무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처럼 은퇴 후에 이렇게 또 인플루언서 좀 도전하고 싶으신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인플루언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팁이나 네.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 방법 이런 거 있을까요? 예. 예. 일단은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신을 믿어라. 믿어라. 왜냐면 시니어들은 그 삶이 어떠했든 간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실천, 실천보다는 습관. 습관. 예. 그래서 이게 제 카톡 프로필에 나와 있는데 계획 부려 실천, 실천 부려 습관 이렇게 하는데 금방 했던 그런 똑같은 네, 말입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특히 우리 시니어층들이 되면은 도전을 망설이게 돼요.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네. 이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일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니어 인플루언서에 도전해보고 그게 분야가 유튜버가 됐든 네. 또 다른 분야가 됐든 그걸 도전해보고 자기 삶을 새로운 배움의 어떤 기회로 삼아보면 정말 좋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과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작가에 이어서 인플루언서에 이어서 이번에 또 다른 타이틀이 있으세요. 이야. AI 전문가로서의 와. 아주 그냥 변화무쌍하십니다. 우리 이용호 대표님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챗GPT 워낙 많은 분들이 처음에 나왔어요. 와, 많이 이제 충격과 놀라움도 있었는데 어떤 충격과 좀 가능성을 보셨는지요? 저도 정말 대단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때가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접한 게 그 10일 뒤 정도 되는데 그때가 뭐냐면 첫 책을 한참 탈고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 아는 젊은 인플루언서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챗GPT가 나왔으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막상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진짜 속된 말로 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90년대 인터넷이라든지 또 2007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는데 네. 그때하고는 뭐 이루 말로 비교가 안 비교할 수가 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거짓 안 보태고 밤새도록 챗GPT하고 채팅하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나누셨나요? 초반에? 모든 제가 뭐 또 궁금한 사항이 많으니까 네. 사소한 것부터 뭐 실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아까 제가 분야가 머신 비전이었습니다. 예. 그런 분야인데 막 넣자마자 답을 툭툭툭 주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 책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책인데 제일 마지막 장에다가 AI 이야기를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좀 상징적으로 표지도 인공지능으로 해야 되겠다. 미드저니로 해가지고 제 시니어 인플루언서 캐릭터도 제 사진이 아닌 캐릭터를 직접 미드저니에서 그려가지고 책 표지에 넣고 출판사한테도 내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 표지에 캐릭터를 좀 살려서 그대로 내자. 와. 흔쾌히 승낙해 주더라고요. 그래요.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AI 교육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AI 중요성이 펼쳐지는데 AI를 또 활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이제 AI 시대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또
전문가시니까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 세 번째 책이 이제 프롬프트 책이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챗GPT를 처음에 접하고 책도 내고 2023년 5월부터 사실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강사신문에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게 2년 반을 썼으니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써왔습니다. 네.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글키가 이 챗GPT에서 보면 GPTs라고 해가지고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실력 있는 전문가가 나름대로의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서비스라는 게 GPTs라고 그러는데 뭐 그림 그리는 예를 들어 캔바라는 회사도 거기에 GPTs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을 감지하고 그 GPTs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책을 사실은 썼습니다. 네. 근데 그 GPTs는 한마디로 한두 줄 간단한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20줄 이상 긴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프롬프트를 해주는 그런 네. 서비스인데 지금도 네이버에 가면은 항상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글키라고 검색하면은 그 서비스로 연결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뭡니까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많이 알게 되는 가운데서 이게 챗GPT 이후로 클로드라든지 퍼플렉시티 많은 또 LLM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너무 시스템 프롬프트라면 우리가 쓰는 프롬프트 말고 그 회사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윤리적으로 어긋난 부분을 말을 하면은 대답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컨트롤하는 게 시스템 프롬프트라는데 이게 너무 우수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필요하냐? 프롬프트 잘 쓰는 게 필요하냐? 이런 잠깐에 좀 착각했는데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이렇게 코딩을 이제 자연어로 하는 게 왕창 유행하게 됐어. 그걸 전문용 용어로 바이브 코딩이라는데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프롬프트를 잘못하면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하게 돼요. 특히 AI로 영상 만들다 보면은 프롬프트 잘못하면은 계속 의료로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코딩에서 제일 심해요. 그래서 그동안 잠시 보류했던 코딩 책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쓰고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을 총 한 60몇 가지가 책 내용이 나오는데 네. 7가지 키워드를 뭐 명확성, 구조화, 예시, 제공, 페르소나, 그다음에 출력 형식 지정, 그다음에 뭐 COT라 해가지고 단계적 사고 방식 이런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좀 쉽게 그렇게 책을 내봤습니다. 아, 보고 싶네요, 진짜로.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쨌건 이제 시니어 AI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장년층에게 디지털 역량이 또 왜 중요한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까도 금방 대표이고 작가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를 더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일산에 사무실 있고 제 옆 사무실에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 별사탕 학교라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나와주셨는데. 네, 별사탕 맞습니다. 알죠? 네, 그 유덕종 총장이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가 그 영상도 봤는데 예, 그래서 그 별사탕 학교에서 운영하는 50+ 오픈랩이라는 네. 거기 있어요. 거기에 제가 수석 가디언즈입니다. 야, 이런 인연이 있네요, 또. 그때 연결이. 토크 때 잠깐 등장하셨던. 그래서 수석 가디언이자 AI 전문가로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AI 분야에서 가이드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AI가 나오고 나서 이 시니어들도 AI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공부하려고 보면 막상 어렵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가이드하고 사람들한테 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차차 또 AI 이야기가 더 나올 거니까 네. 또 이야기해보죠. 아주 네, 오늘 기대감을 그냥 증폭시켜 제가 볼 때는 주십니다. 끝날 때쯤에 뭐 직업이 한 6, 7가지 더 나오시는 그런 것도 반전의 하나. 반전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알고 보니 뭐 또 사실은 저 셰프였어요.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캠핑장 가면 캠핑에서 라면 잘 캠핑장 끓이는 하면 법. 셰프 맞네요.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산업 현장에서요. AI 기술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사실은 제 분야가 머신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조금 심플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CCTV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영상 처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동생한테 분석하는 그걸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 전문 분야에서. 예. 근데 제 머신 비전은 산업용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분량을 잡는.
분량을 검출하는 이 분야를 머신 비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B2B 비즈니스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저는 맨날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 거래를 하니까 예. 그 분야에서는 그냥 노멀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 뭡니까? 항상 신기술이 접목되고 인공지능이 일찌감치부터 왜 알파고 하면은 대표적인 그 인공지능 딥러닝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희들은 그 제일 먼저 그 부분이 적용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 예, 예, 딥러닝이. 예, 예, 이게 예. 사실은 금전적인 것하고 관련 분량이 많이 나오면은 금전적인 손실이 크니까. 그쵸. 그래서 딥러닝이 일찌감치 됐고 저도 사업 시작하자마자 AI 딥러닝을 공부하게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항상 그러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거기서는 지금 AI 발전 속도가 빠르듯이 우리도 엄청 빠른 거예요. 네. 공부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예. 그래서 그런 습관이 지금 이렇게 AI 또 강사로까지도 할 수 있는 네. 기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 혹시 그 공장이나 유통 쪽에 네네. 보면은 이제 선반이 있고 그 위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혹시 네. 그거 말씀하시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이제 불량된 거나 뭐가 이제 제품이 빠져서 들어갔거나 그렇죠. 그런 거 잡아내는 거죠. 그렇죠. 컨베이어 타고 쭉 뭐가 물건이 자동 위에 흐르면 카메라 조명이 있더라고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그거야, 거예요? 네. 보셨구나. 아, 제가 그래서 궁금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저 뭡니까 경산에서 지난주에 발주받았는데 거기가 자동차 이렇게 크랙션 빵빵 울리지 않습니까? 네. 그 위에 때 홈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스프링이 있고 이런 거 누르면 보고 있는데 누르면 빵 하고 소리가 나지고 그 명이 홈 플레이트인데 거기에 분량 코일이 스프링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그 제대로 스위치가 전달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 기계를 발주받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정말 뭐 많은 타이틀이 있으신데 또 이제 칼럼니스트로 이용호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쨌든 AI 질문을 드리긴 할 건데 최근 칼럼에서 AI 비서의 시대를 넘어서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건 또. AI 비서, AI 에이전트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좀 칼럼을 쓰는 목적성 자체가 좀 AI 부분에서도 좀 트렌드를 좀 리드하는 네. 역할을 하고 싶어서 칼럼을 좀 앞질러서 씁니다. 근데 사실은 AI 에이전트란 말은 작년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말인데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드러나는 건 작년 딱 한 1년 정도 됐어요. 예. 네, 10월 달 그 정도 했는데 근데 아직도 에이전트란 말은 일반인들한테 되게 낯섭니다. 네. 제가 산업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AI 에이전트 관련되는 강의도 해보고 했는데 오. 도대체 수강자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잠시 그 강의는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에이전트 이야기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네. AI 비서를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네. AI 비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숙련된 비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내가 질문을 던지면 답을 주고 이게 바로 이제 AI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제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는 검색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도 내가 찾아 들어가서 뭔가를 계속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정문즉답 바로 넣으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옆에 마치 비서를 두고 있는 것 같다 해서 AI 비서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근데 이 비서하고 다르게 에이전트는 우리가 그 에이전트가 바로 스파이 할 때 그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007 네. 이런 네. 그 에이전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데 그 상품 재고 리스트가 판매되고 새로 입고되고 막 이러면 월말만 해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그것을 일일이 다 파게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주문서 내고 이런 게 일반적인 업무인데 에이전트 시대는 그런 게 아니죠. 자동으로 재고 입출고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셀러한테 연락을 해서 주문까지 넣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챗GPT가 그것을 에이전트 기능을 넣은 게 아틀라스.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에이전트가 아니고 우리가 크롬 같은 데서 웹 브라우징을 해가지고 정보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지가 내가 예를 들어 일주일 전부터 했는 것을 다 자동으로 검색해가지고 내가 신발 사고 싶다 하면은 하루 만에 딱 살 수도 있지만 며칠간 일 봤다. 내가 며칠간 정보를 다 모아서 이 신발 구매를 해줘 이러면 지가 알았어. 이야. 그게 이제 그리고 퍼플렉시티라고 이 검색에 아주 유용한 또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코멧이라고 또 해가지고 그런 또 유사한 기능을 해서 앞으로 많은 메이저 LLM이란 게 바로 우리가 챗GPT 같은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의 줄임말인데 그런 회사들이 다 메이저들은 다 에이전트화 될 겁니다. 어.
앉아서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네. 자율주행이란 말하고 가장 근접한 아, 차의 자율주행이 아니고 네. 그냥 내가 앉아 있어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야. 자율주행. 오. 우리 이용호 대표님은 지금 시니어 TV가 아니고 뭐 최첨단 TV 이런 데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우리 어떻게 좀 얼리 어댑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런 예. 별명도 있었습니다. 아, 그랬죠. 오, 그러니까 역시. 지금도 새로운 거 나오면은 되게 궁금하게 많으시죠, 항상. 견대하죠. 뭐 실행도 좀 빠르게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와. 그래서 계획보다 실천이라고요. 예, 이런 좀 시니어분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외모도 60대가 짠으세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좀 많이 젊어 보이셔요. 우리가 더 왜 그러세요? 나이 많아 보여요. 뭔가 우리가 맞아. 이제 사회 적응하는 건 맞아. 우리 이용호 대표님 훨씬 더 빠르시고 우리는 느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또 오늘 나오신 김에 또 질문을 좀 드려야겠네. 아니 챗GPT를 제가 요즘 조금씩 자주 아니 그냥 검색만 해보는데 무료로 해보거든요. 이제 유료는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무료로 해서 그런가 가끔씩 틀리게 대답을 해요. 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믿고 아니면 유료 전향을 좀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혹시 네. 챗GPT에서 이렇게 챗GPT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그 특이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거짓말하는 거? 예. 무슨 단어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할루시네이션이란 이런 것도 말이 우리는 모르잖아. 예, 이게 다 알고 계셔. 그냥 직역하면 환각 이런 말이에요. 환각은 많이 이제 마약 기사에서 먹고 뭐 이렇게 네, 환각하듯이 맞아요. 환각했는데 네. 이것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번역이 하나 있었는데 뻔뻔한 거짓말. AI 쪽에서 좀 유명하신 박태웅 의장님이 당신 책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표현했는데 저도 그래서 제 칼럼이 읽을 때 뻔뻔한 거짓말로 하는데 왜 뻔뻔한이라는데 네. 이 LLM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는 그 레고 블럭하고 똑같습니다. 이 조립을 하는 거예요. 단어를.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한테 그대로 톡 던져주는 게 아니고 조립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다음에 가신다 이러면은 이 부분이 그 단어 한 문장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앞뒤 문맥을 파악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직장에 가신다 할 수도 있고 학교에 가신다 할 수도 있고 뭐 소풍을 가신다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조립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오류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 때는 사례를 들면은 네. 이순신 장군이 이지스함으로 왜군을 격퇴한 이야기를 설명해줘 이러면은 이지삼. 마치 거북선이 아니고 이지스함을 가지고 왜군을 격퇴한 듯이 스토리를 써줘요. 또 한 예로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에게 맥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진짜 집현전 학자 맥북 던진 그 사건을 만들어준다고. 이렇듯이 했는데 요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프롬프트가 발달돼가지고 네. 그것을 질문하면은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거부를 해버려요. 그만큼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좀 복잡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조금 거짓된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처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 몫은 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 변호사가 판례를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변론을 해가지고 자기 고객한테 피해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큰일이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직도 AI를 쓸 때는 발달되어 있지만은 검증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료는 좀 낫습니까? 아무래도 그 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나오는 단어인데 COT라고 체인 오브 소 그러니까 뭐 단계적 사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쉬울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해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없지는 않고 적다. 적다. 예. 아니 어제 이제 누구 사람을 물어봤는데 네. 전혀 다른 동명이인의 사람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또 이제 AI 기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참 아는 단어들도 있지만 모르고 생소한 내용들도 너무 많이 말씀이 이제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아까 뭐야, 한루시 뭐 환각. 네. 환각. AI 기술을 배우고 싶지만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시니어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 안에 AI 기능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려운 데서 PC 앞에 가서 막 AI가 뭐다 이렇게 두드리는 것보다는 네. 스마트폰에서 제일 쉬운 게 이제 음성 비서한 때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타이핑도 낯설 수 있으니까 그냥 빅스비라고 불러도 좋고 오케이 구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해줘.
아니면 아내한테 전화해줘. 이거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것 또한 AI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예, AI입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그림도 그려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챗GPT다, 제미나이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 챗GPT에서 아직 챗GPT는 굳건한데 대세가 저 같은 AI 강사들의 제미나이 쪽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요? 제미나이가 구글 겁니다. 네네. 저도 둘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약간 에피소드인데 네. 구글이 처음에 챗GPT 따라서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를 못했어요. 왜?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 광고를 해서 돈을 버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챗GPT는 막 무료로 하고 그쪽으로 수익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가다 보면 검색 엔진이 망가지게 생겼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조금 수동적인 관점에 했는데 그게 워낙 거대 회사고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많이 했는데 지금 2025년 말에 말이 아니가 2020년도 중반부터 그걸 하나씩 툭툭툭툭 내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놀라운 뭐 나노 바나나라고 들어보셨는데 지금까지도 그림 그리는 것은 최고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뭐 비오라고 동영상 만드는 것도 다 클래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재미나는 서비스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이걸 모아놓고 보면 정말 강력해. 챗GPT가 못 따라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대세가 그러다 보니까 내년엔 아마 구글이 짱 먹지 않을까. 그런 또 그런 전망까지. 예상도 됩니다. 이야, 이런 전망까지도 해주셨는데. 전망도 해주시고 정말 감각이 좀 젊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최첨단 시니어도 아니시고 그냥 저희가 좀 그냥 많이 배고프 따라가요. 형님이에요, 형님. 그것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자, 대표님 만나보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젊게 사시고 멋있게 사실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스스로 좀 꼰대라고 생각하셨어요? 에? 진짜예요? 실제 꼰대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 오. 지금은 전혀 안 아니, 느껴지시는데요? 뭐 자식 키울 때도 그런 적도 있었지만 실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가 40대 말까지 제가 까만색 싱글 그때도 몸이 좀 이렇게 부했으니까 좀 조금이라도 날씬해 보이려고 싱글에다가 넥타이 메고 머리도 지금 제가 파마 머리인데 완전히 올백 해가지고 스프레이까지 뿌리고 다녀요. 오.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저를 아파트에서 보고 아버지 혹시 조직 생활하냐고 그런데 그런 차림으로 가야지 나는 예의 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림을 계속 20년 동안 유지를 했었는데 네. 삼성전자에 가서 미팅할 때 30대 초반에 대리했는데 잠시 미팅을 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이 담배 피우러 나는 뭐 담배를 안 피우지만 같이 따라 나가서 하는데 저 앞에서 저 이사님 담배 한 대 태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대리한테 이사님이라고. 대리한데요? 아니 대리가 저는 직책 이사였습니다. 그 대리분이 진짜 대리분이. 이사님께.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그분 앞에서 표시는 안 했지만 제가 진짜 망치로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성전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 거기 미팅을 하는데 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저를 어렵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차 타고 복귀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복귀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라떼가 되어서는 영업도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을 그 사람은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건 했겠지만은 좋은데. 사실은 비즈니스라는 게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상대하는 그런 법들이 영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망설여졌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변화를 주셨겠네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제일 제 파트너한테 아내한테 내가 이런 사실은 얼토당도 않는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평소 때 그래 좀 하고 다니는 게 너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렇지 하면서 당장 좀 변화를 줘봐 이러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해가지고 주말 걸쳐 동안 펌어도 하고 지금도 청바지 입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지도 양복에서 청바지로 바꿔버리고 캐주얼한 차림에 갔는데 네. 그 다음 월요일 날 직장 출근하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조금 약간 고지식하는 CEO하고 연구소장 이런 나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번에 난리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갑자기 왜 이래? 어디 소풍 왔냐? 진짜 소풍 왔냐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경험에 의해서 삼성하고 미팅을 했는데 좀 충격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니까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잘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고개 끄덕끄덕해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양복을 완전히 벗어버렸죠. 아, 진짜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 저 나이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좀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잘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와. 있으셨군요. 예, 예. 야, 대단합니다. 자. 정말 근데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확장해 가고 계신데 그런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 PASSIO의 패션 열정이죠, 그죠? 이 열정. 예.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때까지 60을 제가 정확하게 만으로 63살인데. 예. 만으로. 예, 예. 그 열정이 그동안 저를 이렇게 버텨오게 하고 제가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는 해보고 싶은 것을 우리 와이프가 그게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살았거든요. 뭐 어떨 때는 보석 감별 공부도 해보고 목공도 해보고 와인도 공부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와인을 막 수백 병을 마셨습니다. 그다음에 젬베, 드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게 길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드론인데 한 3개월 날려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요새 당근마켓을 통해 가지고 빨리 접어야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어야죠. 처분하셨군요. 빨리 처분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오래 가는 것은 뭐 수영이라든지 또 합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오래 오래 가고. 가는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열정이 열정이 저를 그렇게 원동력이다. 계속 배움을 만들어주는 그런 터전인 것 같습니다. 뭐 분야를 불문하고 그냥 다양하게 네. 즐기고 배우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좀 많이 배우고 우리 네. 대표님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 맞습니다. 팔로우 하겠습니다. 팔로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도전의 아이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퇴 후에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 TV를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이분들께 좀 용기 내라고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제 친구들도 이미 대부분 다 은퇴를 하네. 저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은퇴를 했어요. 네.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동안 했던 경험들, 그동안 모아놓은 돈, 이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노멀하고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큰 것도 없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몇몇은 6개월 이내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아유. 이런 친구들도 만났어요. 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열정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전직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준비해 주죠, 회사에서는. 근데 그때는 무심하게 살다가 나와서 보니까 자기의 막상. 어떤 사실은 목적 없이 놀러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내내 맞아요. 다닐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배우는 열정 자체가 중요한데 제가 제 장호명 있지 않습니까? 계획보다는 실천, 실천. 실천보다 습관인데 습관. 이 습관을 실천하는 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습관 되는데 이걸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제 AI는 소파 AI라고 말합니다. 이 앉는 소파. 그래서 좀 쉽게 접근하고 소파에서 휴대폰으로 하는 AI부터 시작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적성에 맞고 취미에 맞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는 이런 분야의 AI도 하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할 때 그걸로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잘하면 직업도 새로 그쵸. 또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네. 도전해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오늘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도 됐을 것 아우, 같아요. 그럼요. 계획보다 실천, 실전보다는 습관. 습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AI 전문가, 거기에 또 캠핑 전문가, 작가. 거기에 작가, 취미로도 다양한 뭐 수영도 하시고 아까 합창도 얘기 들어보니까 하시고, 합창도 하시고 칼럼니스트도 예. 오늘도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가. 예. 자, 이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게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용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께 즐겁고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